지난주에 이어 버거스 플러스. 네, 맞습니다. 딱 봐도 자켓이군요. 이번 주는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거스 플러스의 데님 자켓 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님 팬츠의 로트 보노랑 대응하는 자켓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요 1세대 자켓만 로트 보노가 대응하고 2세대 자켓 같은 경우에는 949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응하진 않는데 타입 1, 타입 2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제 옆에 있는 게 타입 1인데요. 타입 1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리바이스에서 처음 출시했었던 506XS 블라우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었던 제품이 이제 타입 1의 원형 디자인이죠. 워크웨어로서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데님 자켓들을 트러커 자켓이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트러커 자켓은 사실 적용되는 게 3세대부터예요. 3세대부터 트럭 모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을 하면서 말이 널리 퍼지게 됐는데 사실 1세대나 2세대 같이 타입 1,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데님 워크 자켓이라고 불리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하긴 그 연도를 보면은 저 당시에 트럭이 없었는데 트러커 자켓이라고 불리진 않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트럭이 없었기 때문에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총장이 짧아요. 왜 짧느냐? 말 타기 더 쉬우라고. 그런 게 있고 이제 품 같은 경우에도 좀 넓게 출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그 옛날에는 조금 워크웨어로서 움직이기 편하도록 설계가 된 게 이 타입 1입니다. 타입 1의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앞판에 이제 크게 왼쪽에 포켓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 나이프 플리츠라고 하는 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신치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타입 1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전면에서 봤을 때 포켓이 2개가 된다는 점. 그리고 뒷면에 신치백이 사라지고 이 허리 부분에 그 사이드 어저스트 벨트가 들어간다는 점이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앞에 포켓이 1개냐 2개냐 뒤에 신치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로 구분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버거스 플러스에서 가져온 제품들은 이렇게 타입 1과 타입 2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1, 2만 편집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데님 팬츠 자체를 955 그러니까 55년도에 대응하는 디자인 그리고 928 28년도에 대응하는 디자인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셋업으로 좀 맞춰 입을 수 있는 대응되는 자켓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3는 좀 배제하게 되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3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실생활에서는 1과 2의 차이가 그냥 포켓 2개, 1개를 제외하면은 크게 느껴지는 건 없죠? 네, 원래 그 리바이스에서 처음 출시됐을 때는 뭐 품이 어떻고 총장이 어떻고 이러지만은 지금 이 버거스 플러스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스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적인 면에서 차별점으로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복각 브랜드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비슷비슷하잖아요. 다들 어쨌든 모티브가 있는 제품을 만드니까. 그럼 좀 버거스 플러스가 만든 저 퍼스트랑 세컨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버거스 플러스의 데님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원단감이 되겠죠. 저번 주에 이제 데님 팬츠 편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내추럴 인디고 로프 다잉이라고 하는 그 염색 방법이 천연 쪽을 이용을 해서 로프 다잉을 해야 되는 건데 천연 쪽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 것 자체도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 조건도 맞춰야 되는데 로프 다잉 자체도 염색약의 원사를 잠깐 담궜다가 꺼냈다가 말리면서 산화시키고 하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그 두 조건이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내추럴 인디고의 로프 다잉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난이도의 원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 데님 자켓도 그 내추럴 인디고 로프 다잉 된 원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원단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기술이 적용된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버거스 플러스 제품의 차별점이 될 수 있겠죠. 그 코지마 진즈 페스티벌을 작년에 갔을 때 그 데님 만드시는 분이 팔 부분을 보시더라고요. 자켓을. 그러면서 엄청 잘 만든 거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데님 자켓에서 팔 부분 암홀 저기 만드는 게 좀 많이 까다로운 편인가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 퀄리티라는 거를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의 퀄리티라는 거는 얼마나 제품이 깔끔한가, 바로 입을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이 퀄리티에 중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이도 있는 봉제를 해내는가가 퀄리티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같이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고 좋은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봉제 기술이 들어간 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실밥 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단추 떨어지면 달면 돼요. 근데 사실 어려운 봉제를 해내고 못 해내고는 정말 다른 차원의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급 봉제 기술이 당연히 먼저가 되겠죠. 그 아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 원단이 겹수가 제일 많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몰 같은 경우에는 소매를 뒤집었을 때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두꺼운 게 겹치면서 그걸 박아서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바지의 교차 부분은 그냥 일자로 쭉 돼 있어서 밀면 되는데, 옷 중에서, 그러니까 상의 중에서 이 어깨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소매 진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봉제가 제일 어렵고, 데님 자켓이 아니라도 어려운데 근데 이거를 내부에서 봤을 때 깔끔하다 이러면은 와, 잘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자켓 자체가 생산이 효율이 안 납니다. 되게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공장에서도 안 하려고 해요. 효율이 안 나니까 수량도 많이 못 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한 벌 만들 시간에 바지 두 벌 빼는 게 더 공장에서는 이득이거든요. 요거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히노야의 버거스 플러스 제품 리스탁 되자마자 거의 순식간에 품절이 돼버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입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타입 1부터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물다. 여기 보시면은 내부에 이 셀비지 라인이 데님 팬츠에서도 얘기했듯이 한 줄은 레드 라인이고 한쪽은 블루 라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타입 1을 먼저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소매 버튼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요. 버튼이 여기 아래에 이렇게 달려 있는 느낌이어서 일반적인 자켓이랑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928XX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버튼을 사용했다라고 지난번에 데님 팬츠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이 검은색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검은색 라카칠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착용을 할수록 벗겨져서 일반적인 캔톤 버튼이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버튼이 특이해요. 일본에 버튼웍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버튼웍스라는 브랜드에 의뢰를 해서 이게 다 만든 겁니다. 버튼웍스가 이 버튼을 만드는 걸로 되게 오래되고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고, 버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자세히 보시면 그 밑바닥에 그 그물 모양 있잖아요. 브랜드 로고 아래에 텍스처를 줘놨어요. 제가 느끼기로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계판에도 보면은 세이코 같은 경우에는 시계판에 막 촘촘하게 그물 무늬를 만든다던가 기하학적이고 정교한 무늬를 놓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이 버거스 버튼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켓 안쪽에도 리벳이 밖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죽 패치도 적용되어 있고, 이거는 버거스만의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리벳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돌기가. 그거를 한번 망치로 더 두들겨 가지고 눕혀놨습니다. 약간 빈티지스러운 맛을 주기 위해서 거의 모든 리벳에 그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벳도 살짝 녹슨 느낌이 있던데 그것도 당연히 의도된. 그렇죠. 녹슨 브라스의 질감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치백. 사실 제가 이 신치백이 있는 데님 자켓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버거스에서는 이 1세대를 한번 입어볼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42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조금 타이트해 보이긴 하죠. 꼭 맞게 입은 느낌? 제가 그 풀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44 사이즈를 제품을 구매를 해서 입고 있었는데, 이런 데님 자켓류는 몸에 꼭 맞게 입는 게 되게 멋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입는다면 아마 42 사이즈를 입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데님 자켓은 페이딩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꼭 맞게 입어야 그나마 조금 더 페이드아웃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이즈를 입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2세대를 한번 입어볼까요? 포켓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 슈가케인 데님 자켓을 우리가 영상도 찍었었잖아. 그거를 사실 최애로 많이 입고 있긴 한데, 그 자켓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포켓이 조금 작게 돼 있어.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디자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쫌생이 같은 느낌? 그런 게 살짝 있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요거는 그런 게 좀 해소가 된 느낌입니다. 좀 오리지널에 가까운 그런 느낌. 소매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색하지 않은 방향의 버튼으로 달려있고, 요거는 1세대랑은 다른 점이죠. 타입 1이랑은 다른 점이고. 그리고 버튼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은색 같은 경우에 살짝 푸르스름한 느낌이라 그런 부식된 느낌이 있던데, 그것도 당연히 의도된. 네, 요게 다 이제 의도돼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 겁니다.
입으면서 더 경련 변화가 오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신치백이 없어지고 여기 사이드 어드저스트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니까 현대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퍼스트랑 세컨드를 고르는 기준이라 해야 될까? 어떤 게 어떤 사람한테 좀 잘 맞는다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현대 와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재고 있는 거를 사야 되지 않을까요? 큰 차이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포켓 두 개 다 쓰고 싶으면 타입 2를 쓰면 되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주머니를 활용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디자인적인 장식의 목적이 강하니까 둘 중에 사이즈 있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9월 8일 일요일인데 아마 이틀 뒤 9월 10일 화요일, 그때 저희 매장 오픈을 할 거거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 주시면 제가 꼭 잘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오픈하는 날 뭐 있나요? 일단은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고객분들이 오셔서 뭐라도 하나 집어가는 게 좋잖아요.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세한 건 비밀.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볼 테니까, 저희가 뭐 가오픈 없이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